네, 인사하겠습니다. 최하, 안녕하세요. 중학교 체육 필드형 경쟁활동 야구를 총 6차시에 걸쳐 수업하게 될 흑토마 우준하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를 꼽으라면 야구를 1번으로 꼽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최근에는 야구가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수업에서 야구를 주제로 삼게 된 이유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학교에서 야구와 비슷한 티볼이나 발야구 등을 가르치다 보면 야구의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차시의 야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구의 규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야구에 대한 지식을 깊숙이 심어서 언제든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 지금보다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지식이 쌓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에는 야구에 대한 기초 지식과 야구는 어떤 스포츠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흑토마 선생님의 야구 이야기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여러분은 야구 경기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마 야구 경기장에 가본 적은 없더라도 요즘은 매일 하루에 5경기씩 야구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중계방송으로 쉽게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우리 야구 경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경기장이 보이시죠? 이 다이아몬드 위에 경기장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것을 홈이라고 부르고요. 이 홈에서 1루, 2루, 3루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제목처럼 야구는 어떤 운동일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럼 노래 중에서 치고 달려라 멀리 빨리 더 빨리 쏴봐 뜨거운 열정을 담아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야구는 방금 노래 그대로 치고 달리는 스포츠입니다. 저기 다이아몬드 가장 아래에 있는 홈이 있죠. 영어로 홈이 우리말로 뭘까요? 집이죠. 집에서 야구를 시작해서 오른쪽에 1루 그리고 2루를 돌아서 3루를 찍고 마지막으로 다시 집 홈으로 들어오게 되면 득점을 하게 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홈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홈에 있는 이 베이스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를 뒤집어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집처럼 생겼죠. 여기에서 홈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으로 야구의 점수판과 전광판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야구 점수판이고 오른쪽은 볼 카운트와 관련된 전광판입니다. 먼저 왼쪽의 야구 점수판을 보세요. 위에 숫자로 1, 2, 3, 4, 5, 6, 7, 8, 9까지 적혀 있죠. 이것은 야구 경기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한 팀은 총 9번의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9번 한다는 것은 수비도 9번을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9 옆에 알파벳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R은 레코드, 점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는데 1회부터 9회까지의 점수가 합쳐져서 R 밑에 점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R 옆에 E는 에러, 수비를 하다가 실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B는 팀에서 얻어낸 볼넷 혹은 데드볼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B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전광판은 볼 카운트를 표시하는 전광판입니다. B는 무엇일까요? 네, 볼입니다. 그럼 S는요?
스트라이크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O는 아웃입니다. 우선 가운데 S에 불이 2개밖에 없는 이유는 스트라이크가 3개째가 되면 아웃이 되면서 O에 불이 하나 켜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O에 불이 2개밖에 없는 이유는 아웃이 3개째가 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격과 수비가 서로 교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B에 불이 3개인 것은 볼이 4개째가 되면 아래에 있는 스트라이크에 들어온 불을 다 끄면서 공격팀에게 1루를 공짜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야구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구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른 치고 달려라 했던 가사 있죠. 이 가사처럼 야구에서는 공을 치는 타자가 있고 치고 달려서 홈까지 들어오는 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자와 주자는 공격팀의 명칭이고요. 다음으로 수비팀을 알아보면 지금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유현진 선수나 김광현 선수처럼 치고 달릴 수 있도록 공을 던져주는 선수가 있죠. 이런 선수가 바로 경기장 가운데에 있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투수들이 던지는 공을 집에서 받아주는 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는 집에서 수비를 한다고 하여 흔히들 안방마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야구의 경기장을 다이아몬드 근처를 내야, 그리고 다이아몬드 바깥쪽을 외야라고 하는데요. 내야에 있는 수비들은 1루, 2루, 3루로 달리는 주자들을 아웃시키고, 외야에 있는 수비들은 타자가 강하고 멀리 친 공을 잡거나 멀리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야의 각 베이스에 존재하는 1루수, 2루수, 3루수가 있고요. 내야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유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루수와 3루수를 보면 각자의 베이스 근처에 있는데 2루수는 2루 근처에 없고 유격수와 2루를 사이에 두고 있네요. 그래서 2루수와 유격수를 키스톤 콤비라고 부릅니다. 키스톤이란 그림에서 아치형 건축물에서 가장 윗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야구 경기장의 2루가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윗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2루를 두고 수비를 하면서 콤비 플레이를 해야 하는 역할이라서 2루수와 유격수를 키스톤 콤비라고 부릅니다. 이제 외야로 넘어가면 외야에는 총 3명의 수비수가 있고요. 왼쪽을 맞는 좌익수, 가운데를 맞는 중견수, 그리고 공을 멀리 던질 줄 알고 어깨가 강해야 하는 우익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구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구에서는 크게 방망이, 글러브, 공을 사용하는데요. 방망이를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손잡이 부분은 얇고 위쪽 공에 맞는 부분은 굵고 단단합니다. 이런 방망이 모양을 가진 이유는 타자가 휘두른 방망이를 비교적 적은 힘을 갖고도 굵고 단단한 부분에 야구공을 맞춰 공을 멀리까지 보내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공을 보시면 야구공, 소프트볼공, 배구공 순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야구공이 가장 작고 여성들이 하는 소프트볼의 경우 야구공보다 조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공과 소프트볼 공에는 빨간색 실로 공의 겉면 가죽을 묶어서 촘촘하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것은 공을 던졌을 때 측면과 후면에 공기 저항을 줄여 공을 더 빠르게 던질 수 있고 공기의 흐름과 공의 회전을 이용하여 변화구를 던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비를 할 때 사용하는 글러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구에서는 수비를 하는 위치마다 조금씩 다른 글러브를 사용합니다. 우선 포수가 사용하는 글러브를 보겠습니다. 투수의 강하고 빠른 공을 잡기 위해서 매우 두툼하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투수의 강한 공을 잡을 때 포수의 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포수의 글러브와 비슷한 모양으로 1루수 글러브를 보겠습니다. 공을 치고 1루로 빠르게 달려가는 주자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내야수들은 공을 강하게 던지는데요. 이런 공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두툼하고 깊숙하며 길게 생긴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야수와 외야수의 글러브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내야수의 글러브이고 오른쪽은 외야수의 글러브입니다. 내야수의 글러브는 빠르게 달리는 주자들을 재빨리 아웃시키기 위해서 공을 잡고 글러브에서 빨리 꺼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외야수의 글러브는 높이 떠오른 공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깊고 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구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야구에 대한 흥미가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트라이크와 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스트라이크와 볼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규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이해하게 되면 실제 야구 경기를 하는 데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규칙만을 얘기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꼭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가서 간단한 캐치볼을 하면서 몸을 풀어본다면 다음번 야구 실습 시간이 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캐치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2차 시 스트라이크와 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채빠 안녕.